자, 오늘은 신경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신경망 실습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망은 보면 분류도 하고요. 예측 모델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회귀 분석했죠? 회귀 분석할 때 회귀 분석은 다중 회귀 분석은 예측 모델이에요. 예측 모델이 뭐냐면 수치형 변수, 값이 무한대로 갖는 값을 예측할 때 하고, 분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스냐 노냐, 그래서 연착이냐 정상이냐 이렇게 예측할 때 쓴다 그랬습니다. 신경망은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분류도 하고요, 예측도 하고요, 가능합니다. 신경망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여러 개 붙여놓은 거예요. 또는 다중 회귀 분석을 여러 개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경망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신경망이 어떻게 분석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경망을 할 때 분석할 때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망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뭘 배우냐면은 신경망 알고리즘의 운영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거기에 행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편미분, 이런 게 막 나와요. 들어는 봤나, 편미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간략하게 기본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경망이라는 게 뭐냐? 뉴럴이라고 하는데 이게 뉴런의 의미입니다. 뉴런을 이제 형용사로 뉴럴이라고 하는데 뉴런이라는 게 뭐냐면 뇌세포예요. 뇌 속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기억하고 학습하는 거는 뇌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뇌에는 수많은 뇌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뇌세포의 이름을 우리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그런데 뉴런에 의한 뉴런처럼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거기에 artificial은 뭐죠?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뉴럴, 사람이 뇌세포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도 하고 어떤 의사결정도 내리고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사람의 이런 뇌신경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면은 좀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처럼 닮아가는 거죠. 사람의 학습 모형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간 두뇌 구조와 유사한 지도 학습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은 뇌신경망, 우리 사람의 뇌신경망을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니까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깐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얘랑 뭐가 틀리느냐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학습.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래밍하고 학습하고 약간 틀려요. 프로그래밍은 어떤 인풋 값이 있어요. 그러면 아웃풋 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하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뭘 해요? 코딩이라는 걸 하죠. 코딩.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막 짜놓으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코딩에 의해서 막 해서 어떻게 돼요? 아웃풋이 나오죠. 맞죠? 이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모델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전부 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모델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잘 예측하느냐,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런 이제 컴퓨터에 코딩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요즘 나오는 인공신경망, 뭐 이런 내용들은 딥러닝도 인공신경망을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모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풋이 있으면 얘를 안정해줘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머릿속이 이미 다 정해져서 나와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수십 년 동안 학습을 하면서 학습에 의해서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머릿속이. 그런 개념은 똑같아요. 컴퓨터인데 얘는 뇌세포만 만들어줍니다. 뇌세포만 만들어주면 얘가 어떻게 되면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면 뇌세포가 막 작동을 해요. 이제 얘를 뭐라 그러냐면 학습한다 그럽니다. 앞으로는. 학습을 막 해서 얘를 스스로 맞추는 거예요. 컴퓨터는 얘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몰라요.
컴퓨터는 뭔가를 만들어서 얘는 A야, B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A가 사람인지 동물인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학습해서 뭔가를 나오면 얘가 A를 잘 맞추네. A를 봤더니 A는 사람 모형이야. 그러면 얘는 사람이라고 앞으로 이름을 붙여줘서 사람 모형이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딥러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커가면서 스스로 학습하듯이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인데 최근 들어와서 그게 왜 가능하게 되냐면 컴퓨터가 너무 빨라요. 빠르고 작동을 많이 하죠. 사람 머리에 뇌세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에 나오는데 사람 머리에 뇌세포가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컴퓨터에 그러니까 뇌세포 뉴런을 1000억 개를 만들어줘야 한 사람하고 똑같은 기능을 발휘한다는 건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그거를 못했죠.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안 됐죠. 근데 요즘은 다양한 기법에 의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인공지능이 뜨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했어요. 그걸 할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떤 패턴이라든가 관계를 자기가 스스로 습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람이 코딩을 해서 야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학습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둑을 아무것도 모르는 컴퓨터가 바둑 이창호를 이세돌을 이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그랬지? 하루 반나절인가? 그러면 프로 구단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현재 수준에서. 근데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컴퓨터를 작동시키면 바둑 9단 이기는데 몇 시간이면 이제 학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성능이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이제 갈수록 이제 빨라지겠죠. 컴퓨터 성능이 빨라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이게 뇌예요. 뇌 맞죠? 사람의 뇌인데 앞에 눈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죠? 맞죠? 그러면 이런 자극이 들어오죠. 이거를 정보라고 하죠.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뇌세포에 전달이 되죠. 뇌세포에. 뉴런이라고 부르는 뇌세포에 전달이 되면 걔가 인식을 해서 얘는 뭐야? 눈으로 들어온 것 같으면 뭘로 인식을 하고요. 얘는 사람이야, 동물이야, 얘는 뭐야, 숫자가 1이야? 인식을 하고 냄새가 들어오면 코로 맡아서 어떤 냄새인지도 맡아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뭐냐면 인풋입니다. 인풋. 어떤 값이 들어오는 창구예요. 뒤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 연구한 거죠. 그래서 뇌학자들이 뭘 하냐면 정기적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래요. 뇌세포가 그래서 정기적 신호를 막 주고받으면서 신호에 의해서 뇌세포가 기억도 하고 저장도 하고 다양한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한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래서 취합한 결과를 가지고 아웃풋으로 뭔가를 내보낸다는 거죠. 하나의 뉴런이. 그러니까 뇌세포 하나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이런 뇌세포가 몇 개 있어요?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모델이 발전되는 그게 위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뉴런들이 지금 3개뿐이 없죠. 이렇게 3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이 있을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런 게. 그런데 컴퓨터는 1000억 개가 없어요. 못해요. 그렇게. 컴퓨터는 1000억 개도 아닌데 이만큼 속도가 쫓아오는 거예요. 빠르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처럼 1000억 개의 뉴런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뉴런을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워낙 컴퓨터 성능이 느렸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몇 개. 요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계속 돼왔죠. 이제 그렇게 돼왔는데도 인공신경망이 성능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썼었죠. 지금 이제 더 빨라지니까 다양한 분야에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처럼 똑같이
밖에서 들어오는 인풋이 있어요. 얘를 나중에는 레이어라고 불러서 인풋층이라고 부릅니다. 입력층.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가는 거를 아웃풋층, 결과층.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의 머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다. 그래서 히든층.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히든층이 몇 개로, 뇌세포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인공신경망의 여러 가지 성능이 좌우되는 겁니다.